오늘 업사이클 개론에 대해 수업을 하게 된 업사이클 전문기업 하이사이클 대표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업사이클 디자인 협회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업사이클 개론에 대해서 수업을 할 때 첫 번째로 국내 업사이클 산업 현황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단법인 한국업사이클 디자인 협회장을 이제 올해 2월까지 맡고 있었는데요. 지금 한국 업사이클 디자인 협회는 사실 국내 업사이클 산업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가 2006년도 업사이클을 국내에서 처음 시작한 에코파티 메아리를 시작으로 업사이클 디자이너들이 처음 모여서 만들어진 환경구 인가 사단법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국내 업사이클의 시장을 조성하고 교육하고 업사이클 아티스트를 지원하는 그리고 소재를 개발하는 이런 역할들을 협회에서 하고 있다가 이런 업사이클 초기 업사이클 그 배경을 시작으로 전국의 업사이클 센터가 곳곳에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5년 광명을 시작으로 해서 곳곳에 이제 센터들이 설립이 됐고 그리고 2019년도부터 업사이클 산업을 육성하는 지원 사업이 환경부에서 처음 시작이 돼서 이러한 업사이클 산업이 이런 자원순환 문화 확산과 함께 어떤 제도로서 구축되기 위한 관계된 그런 법령과 제도가 함께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의 센터들이 2015년도 광명 업사이클 아트 센터를 시작으로 곳곳에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서울에 서울 세아령 플라자가 2017년도에 생겼고 또 경기도 그리고 인천 그리고 청주 대구 전주 순천에 지금 현재 업사이클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제주도에도 업사이클 센터가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산과 광주 그리고 세종, 천안에도 현재 업사이클 센터를 구축을 하는 계획에 돌입을 하고 있어서 이 업사이클이라는 용어가 저희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국의 그런 지역의 자원순환 문화 확산과 함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또 함께 할 그러한 거점으로서 센터들이 함께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업사이클 산업은 사실 굉장히 작은 규모로 시작이 돼서 지금도 아직은 작은 규모를 띠고 있지만 사실 코로나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글로벌 메가 트렌드로서 이런 순환 경제라는 키워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업사이클 제품 그리고 문화와 함께 어떤 소비자들도 함께 윤리적 소비를 하겠다는 그런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정책적으로도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는 지속 가능할 수 없는 그런 삶이라는 그러한 공동의 그런 목표를 갖고 이런 업사이클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의 시기에 지금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사이클은 그럼 왜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런 관련된 이런 산업의 배경부터 해서 여러 관련 용어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이건 왜 이렇게 뭐길래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업사이클 관련 용어들과 함께 제가 개념을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을 요즘에는 좀 많이 들어보실 수 있을 텐데요. 다른 강의에서도 이 제로웨이스트 매장이라든지 이런 리필샵 이런 얘기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제로웨이스트 문화를 얘기를 할 때 5R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5R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 제로웨이스트란 용어를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5R 안에는 우리가 예전에도 90년대에도 이 3R 개념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그런 3R 운동 아나바다 운동과
같은 맥을 하는 그 세 가지 R, 3R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Reduce, Reuse, Recycle인데요. 이 5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서 얘기하는 5R은 그 전에 Refuse라고 하는 거절하기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Rot이라고 하는 썩히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 개념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받거나 사거나 할 때 꼭 필요한 것만 구입을 하고 소비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지 않다면 거절하세요. 리퓨즈가 이 5R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거절할 수 없는 것은 줄이세요. 이게 리듀스이고요. 그리고 거절하거나 줄일 수 없다면 재사용하세요. 이게 리유즈입니다. 그리고 거절하거나 줄이거나 재사용할 수 없다면 재활용하세요. 이게 리사이클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썩히라는 거, 썩히는 걸로 하라는 건데요. 이게 이 비 존슨이란 인물이 이 제로 웨이스트 문화를 확산시키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로 웨이스트 문화를 얘기를 할 때 이 5R을 얘기하는데 이 5R의 가장 중점적인 것들은 보면은 아까 말했던 비존슨이 그런 쓰레기를 처음부터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장을 보러 갈 때 이런 주머니와 용기를 가져가서 여기에 담아주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지금의 제로웨이스트 문화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처음부터 쓰레기가 생기지 않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프리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프리사이클 영어로 PRE 사이클, 그러니까 프리사이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5R에서 리사이클이 우리가 나왔었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재활용, 리사이클에도 뒤에 보면은 사이클, 순환이 나와 있고 이것은 다시 활용한다라는 의미에서 리사이클인데 프리사이클은 사이클 앞에 PRE, 뭐뭐 이전에 라는 용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웨이스트 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이 바로 쓰레기가 생기기 이전에, 뭐뭐 이전에 아예 쓰레기가 생기지 않게 한다라는 것을 프리사이클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로웨이스트 문화, 제로웨이스트 매장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이런 제로웨이스트 매장을 다른 말로 프리사이클 매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까 이제 알맹상점 같은 경우도 있지만 성수동에 더 피커라고 하는 프리사이클 매장이 첫 번째로 생겼었고요. 그래서 이 프리사이클 매장, 제로웨이스트 매장은 이런 용기를 가져가서 이런 포장 쓰레기가 처음부터 아예 나오지 않게 하는 그리고 그런 문화가 확산되게 하는 그런 프리사이클 문화를 확산시킨 그런 매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프리사이클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제로웨이스트와 함께 5R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이클 앞에 우리가 리사이클은 리가 붙고 프리사이클은 PRE, 버려지기 이전에 쓰레기를 만들지 않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럼 업사이클은 무엇이냐?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의 합성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사이클이란 것은 우리가 재활용을 하지만 이게 업그레이드된 재활용, 단순히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이나 아이디어를 더해서 가치를 높인 고부가 가치의 실용성이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업사이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업사이클이란 용어는 우리가 업사이클 개론이고 개념을 이해할 때 언제부터 그러면 쓰여졌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2000년대 초반부터 업사이클이 조금씩 시작이 됐지만 1994년 독일의 라이너 필스라는 인물에 의해서 이 용어가 업사이클이라는 용어가 처음 소개가 됐고 그런 유럽을 중심으로 90년대 초반부터 이런 업사이클 문화가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을 하지만 활용을 하면서
가치를 더 높인 활용을 업사이클이라고 하고, 하지만 재활용을 할 때 이렇게 가치를 높이는 업사이클이 있는 반면 가치를 하락시키는 다운사이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들을 이해할 때 이 사이클 앞에 어떤 게 붙느냐에 따라 조금씩 미묘한 차이들이 있는데요. 재활용을 하는 것 자체도 좋은 거지만 업사이클은 더 가치를 높이고 제품의 수명을 용도를 바꾸거나 디자인을 바꿈으로 해서 좀 더 가치를 높이고 수명을 길게 하는 그러한 뜻으로 업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업사이클은 우리말로 또 재활용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업사이클과 관련된 그런 개념과 용어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업사이클이란 개념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이해를 하려면 이 개념을 조금 더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아까 제가 다운사이클과 업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치가 하락되는 재활용이 있고, 그리고 가치를 높이는 업사이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요람에서 무덤으로, 그리고 요람에서 요람으로 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생태 건축학자 윌리엄 맥도나와 화학자 미하엘 브라운 가르트가 공동 서술한 책에서 이 크레들 투 그레이브, 요람에서 무덤으로, 그리고 크레들 투 크레들, 요람에서 요람으로라는 개념을 처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요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아기가 잠을 자는 요람, 그 요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요람을 어떤 한 탄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그 산업혁명 이후의 산업 모델을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레들 투 그레이브, 요람에서 무덤으로는 물건을 우리가 만들어지고 그거를 산 다음에 수명이 닿으면 쓰레기가 되는, 그래서 매립이 되는 무덤으로 본 거죠. 그래서 물건이 탄생해서 무덤이 되는 크레들 투 그레이브는 줄여서 C2G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 업사이클이란 개념을 얘기하면서 이 요람에서 무덤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요람에서 다시 물건이 탄생을 해서 매립이 아니라 다시 재탄생되는 크레들 투 크레들로 가는 것으로 이 재사용과 순환을 주장하면서 업사이클이란 개념을 제시를 하고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크레들 투 크레들, 업사이클의 개념을 좀 줄여서 C2C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자원의 지속적인 재활용과 순환을 주장하는 업사이클이라는 이 개념은 또 한편으로는 업사이클은 이러한 소재의 인위적 가공 없이 재료 본연의 성질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자연으로 돌아가 또 다른 생물학적 영양물질이 된다라는 개념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조금 더 다양한 범위의 여러 업사이클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념을 얘기할 때 알고 있어야 될 업사이클의 개념을 얘기할 때 이 C2G가 C2C로 업사이클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요거를 다운사이클과 함께 업사이클링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업사이클에 대해서 깊게 이해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개념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나라에서 있게 된 데에는 환경은 지속적으로 계속 나빠져 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크게 피부로 와닿았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쓰레기 대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중국에서 어느 날 쓰레기를 수입을 중단을 하면서 우리가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항상 쓰레기가 다음날 아침에 사라지고 깔끔히 수거가 되고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쓰레기가
쌓여가고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고 쓰레기를 우리가 수출하던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드러났던 적이 있었죠. 그 쓰레기 대란이 있은 후에 사실 이런 업사이클이란 용어에도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됐었어요. 근데 사실 이 하나의 사건으로 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연과 관계들이 있는 어, 제도와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이 그리고 용어와 개념들이 다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대란도 국제 유가와 이제 화석 연료가 값이 떨어지거나 그럴 때 쓰레기의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건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앞으로 더 가속화되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를 절감을 해야 한다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 그리고 탄소 중립으로 인해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업사이클을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관련된 여러 제도들이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함께 힘써야 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이런 연결고리들이 다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업사이클 개론이라고 해서 업사이클만을 얘기한다기보다 업사이클과 관련된 그리고 업사이클이 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지 이거를 이해하시는 게 사실 중요한데요. 이러한 변화의 흐름들 속에서 2019년도에는 이 용어가 또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용어인데요. 매년 해가 바뀔 때 트렌드를 어떤 우리 소비 문화와 함께 얘기를 할 때 2019년도에 주목받았던 트렌드 용어는 필환경 시대였습니다. 떠올랐었습니다. 매년 해가 변할 때 그 해의 트렌드와 함께 소비 문화를 예측하는 그런 책이 있죠. 그 책에서도 처음 소개됐었던 필환경 시대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예전에 그 친환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면은 좋은 것이었다면 이제는 환경이 계속해서 나빠지는 이런 시대의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환경적인 실천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필환경 시대에 들어서면서 함께 같이 떠오른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바로 낭비를 줄이고 그리고 함께 공존을 하고 순환 사회를 구축해야 나가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먼저 이 낭비를 줄이자는 그런 부분에서 아까 그런 제로 웨이스트 운동과 함께 그런 패션에서는 지속 가능한 패션 그리고 의식 있는 패션, 컨시어스 패션 그리고 이 업사이클 재활용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공존 우리 이 지구에는 인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식물도 살고 동물도 살고 함께 공존해 나가면서 이제 동물 실험을 거부하고 그리고 동물 복지와 그리고 비거니즘 문화가 함께 이제 소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는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아까 C2C, C2G 이 개념을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제는 매립하고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을 가지고 물건을 만든 다음에 사용 후에 다시 업사이클로, 리사이클로 순환을 해서 순환고리를 만드는 그런 순환 경제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이 키워드가 함께 필환경 시대의 대두가 되게 됐습니다. 이런 흐름들 속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여러 환경 운동들이 또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이 제로웨이스트 문화의 배경이기도 할 텐데요. 플라스틱 어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플라스틱 어택이 2018년도 3월 영국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영국의 남부 소도시 케인샴이라는 곳에서 그런 소비자들이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나와서 불필요한 과대 포장,
쓰레기가 많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문화들을 쓰레기 포장지를 다 모아서 앞에다 쌓아놓고 대형 마트 앞에서 시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이 플라스틱 어택이 이러한 제로 웨이스트 문화, 그리고 프리사이클, 리사이클이 확산이 되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그 전부터 사실 비치코밍은 훨씬 일찍부터 나온 개념이긴 하지만 여러 축제나 지역에서 비치코밍과 플로깅을 하는 그런 시민들 그리고 행사들이 많이 생겨났는데요. 이 비치코밍은 사실 그 이전에도 훨씬 옛날부터 시작된 개념이긴 하지만 해변을 산책을 하고 할 때 해변에 나오는 쓰레기들, 뭐 조개 껍데기부터 해서 그냥 유리 조각, 해양 쓰레기 이런 여러 쓰레기들을 가지고 주워서 또 어떤 작품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비치코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치코밍부터 해서 스웨덴에서 시작된 플로깅,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고 운동 효과도 누리면서 그 쓰레기를 줍는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 효과를 그러니까 SNS에 올림으로써 확산시키는 그런 일석이조의 환경보호 운동을 이제 플로깅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문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런 필환경 시대에 업사이클과 함께 이런 활동들이 확산이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